2018년 3월 13일입니다. 이제 동백꽃이 만개가 되었습니다. 꽃봉오리는 보이지 않고 활짝 핀 꽃만 보입니다. 이제 3월 13일인데 한 일주일 후면은 동백꽃이 다 질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사한 봄날 이 봄꽃을 바라보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 조선일보입니다. 시진핑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시진핑 전인대중 정의용과 면담을 했다. 한중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 트럼프 김정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정의용이 양제츠 왕이도 만났다. 혼밥 등 홀대 논란 불거졌던 문재인이 방중 때와 달리 환대를 해줬다. 이게 시진핑, 해적 시진핑의 이중성입니다. 자, 이 시진핑은 사드를 반대했고 무역 보복을 했고 박근혜 탄핵의 배후가 됐던 자가 이자입니다. 그리고 정의용이 하는 한 배를 탔습니다. 2월 27일 Y9 전투용 정찰기를 작전 해역 이제 동해 앞바다까지 끄집어 들여갖고 정찰을 하게끔 해줬던 안보실장입니다. 공력 진입 공범이고 한북, 미러, 동반자 공동 웅명체를 견인하는 세력들입니다. 시진핑과 면담하고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는 오찬을 하고 왕위 외교부 장관은 만찬을 했던 정의용의 이례적인 환대를 하고 있는 시진핑 황제를 봅니다. 남북미 대화 급진 전에 몸단 중국 방북 방미 결과를 들었다. 한북 중러 동반자 공동운명체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미 항전, 반미, 그다음에 미군 철수 이것을 위한 공동정선이 이 시진핑과 정의용, 임종석, 문재인이 그리고 양제츠 왕이와 함께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통해 북 생각 듣는 중국,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저는 뒤에다 깨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들을 건 다 듣고 앉아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고노회상 서훈에 김정은의 대일 메시지 있나 물었다. 서훈 방일 오늘 아베와 만났다. 정의용 중국서 곧바로 러시아로 날아간다. 중국 러에 올라탄 항미 여적들, 반미 여적들, 미군 철수 여적들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유세장에서 지금은 나이스 해야 한다. 김정은 야유, 김정은에 대한 야유를 만류했다. 미 행정부 백악관 주요 인사들 미북 대화 힘싣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구체 조치 발언에 회담 위한 새 전제 조건 혼선일자 문우신 부대변인 방송 출연에 추가 조건 없다. 대화 원칙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졸속 회담 추진 비판에 트럼프 연극하는 거 아니다 옹호하고 나섰다. 저는 트럼프의 병좌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 이 모든 사관학교에서는 병자 궤도야부터 가르칩니다.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와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또 정의용이와 서훈이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핵위기 25년 북한 선물만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 매번 합의를 뒤집었다. 북한 1993년 NPT 탈퇴 선언 뒤 중류 지원받고 잔류를 했지만 2003년 사찰 요구하자 재탈퇴를 했다. 그래서 알만 쏙 빼먹고는 버렸다. 2005년 핵무기 포기 9.19 합의를 했는데 다음에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약속을 깼다. 전문가 정상회담 낙관 안 돼. 이걸 하루아침에 버릴 리가 없죠. 600조를 줘라 700조를 줘라 그것도 떼먹고 핵폐기는 안 할 놈이 김정은이고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25년간 위기와 합의와 파기와 위기 이 악순환된 북한 핵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93년 3월 12일 북한 NPT 탈퇴 선언 1차 북핵 위기가 93년 3월 12일 날 찾아왔습니다. 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합니다.
2003년 1월 북한 NPT 탈퇴 2차 선언을 합니다. 2차 북핵 위기가 2003년에 다가왔습니다. 2003년 8월 6차 회담을 개시했고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이 나갔습니다. 2006년 10월 1년 뒤죠. 10월 북 1차 핵실험을 합니다. 2012년 2월 미북 2월 29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2012년 4월 북 헌법 전문의 핵 보유국을 명시합니다.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을 합니다. 2018년 3월 5일 남북 3호 합의를 합니다. 4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2018년 3월 9일 미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합니다. 여적 사기꾼 왕위 찬탈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가 NLL 논란 빚은 14조짜리 14패키지, 이게 2007년 노무현 김정일 합의 사항입니다. 14패키지 다시 꺼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준비하는 남북정상회담 경합 카드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대북 경협 구상 14선언 2007년도 10월 4일이죠. 남북정상회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자. 북한 해주 경제특구 서해 공동어로 구역 평화수역을 설정하자. 안변 남포 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하고 경의선 화물철도를 재개하자. 백두산 서울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관광을 하자. 여기 서해 평화 협력특별지대는 NLL을 폐지해야만 가능한 거기에다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해 및 러시아 서해와 중국 있는 에너지 자원 물류 교통벨트를 구축하자. 이것을 이 사기꾼 문재인이가 들춰내고 있습니다. 저 핵을 그다음에 ICBM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이 사기꾼 문재인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공약 등 통해 노 정부 때의 14선언 이행을 공언했고 군사 긴장 완화하고 경협 가능하다는 서해 평화협력지대 사업이 핵심 NLL 포기 논란으로 시끌었는데 그 짓을 또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경협은 국제제재와 상충되는데 향후 미북 대화 봐가며 결정돼야, 이것은 미국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이놈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놈 저놈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놈은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찬탈한 놈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놈 저놈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라고 하지 문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정권 차원 아닌 국가 차원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 한반도 운명이 걸려있다. 네 운명도 걸려있다. 패럴림픽 중계방송 늘려달라. 문재인이 김정은이 한라인 실무협의 곧 개시, 정상회담 전에 통화할 것 개똥이다. 이미 이게 지령 라인이고 이미 구축된 지 오래다. 그리고 이 지령을 통해 갖고 모든 것을 이 문재인이는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 노스코리아의 스파이가 되어 집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3월 13일 화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대북 제재 발 빼면 북한 비핵화 물 건너 간다. 중국은 비핵화 물 건너 가게끔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가짜가 아닌 진짜 비핵화로 움직이려면 중국이 끝까지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 북한 전체 무역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도에는 91.3%, 2016년에는 92.7%였다.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제재는 효과가 없다. 북한이 이번에 대화에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이 작용했기 때문이고 중국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국제적인 제재 협조에 동참했기에 가능했다. 올 들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를 원하게 된 건 중국의 도움이 컸다고 한 것이 인사치레만은 아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한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설사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를 결심했다 해도 대북 제재 전선이 무너지면 마음을 바꾸게 된다. 김정은에게 핵 유혹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3월 13일 화요일자입니다. 정의용 만난 시진핑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정의용이 중국 노력 덕분에 국빈 방한 초청,
이루어졌다. 소훈은 일외상 회동 오늘 아베를 만났다. 정의용이와 시진핑이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학 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저는 적과의 동주, 5월 동주, 한국, 중국의 동주 같은 배를 올라탔다. 뭐냐? 반미 전선에 올라탔다.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에 올라탔다라고 적었습니다. 평화체제, 경제공동체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테이블에 올린다. 이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체제, 경제공동체는 뭡니까? 한마디로 남북 간의 낮은 단계 또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겠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남북 북미 회담 연계 의지를 갖고 있다.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 소중한 기회다. 앞으로 두 달이 대전환의 길을 될 것이다. 청와대 정상회담 준비위 준회 첫 회의 지난 주말 구성 초안 이미 마련했다. 남북 교류 사업 최대한 협의 목표, 북과 실무 접촉도 곧바로 나서기로. 이 지령을 받는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 이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남북 병합, 연방제로 가는 꿈을 평화체제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야리꾸리한 말로 포장을 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적들의 연방제 시도라고 썼습니다. 중국 양회 기간, 양회라고 하면 두 가지 회의가 가고 있는데 전국은대와 정협 회의 이것이 가고 있죠. 외빈 접견은 이례적이다. 왕이 한국 지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용 특사, 시진핑 등 연쇄회동. 시진핑이가 중앙에 황제로서 앉아있고 왼쪽에 정의용이가 보이고 오른쪽에 양재추와 왕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밑에 한중 동주, 한국과 중국이 같은 배를 올라탔다. 이거는 반미와 미군 철수의 같은 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2월 27일 날 Y9이라고 하는 전투용 정찰기를 한국 해역 공역에 진입을 시켜준 것을 이 정의용이라고 하는 국가안보실장 이놈이 했죠. 그래서 그 답례로서 이렇게 만나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를 올라탄 것입니다. 반미 그리고 땅굴 전쟁으로 미국을 몰아내는 이 작업을 이 시진핑이가 지휘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우리는 동맹자다. 우리는 동반자다. 라고 한 지난 12월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처먹으면서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송영무 4년 내 군장성 100명 감축, 현재 23% 군 슬림화 나선다. 육군 부군단장 부사단장을 폐지한다. 방만 지적 인사사령부도 해체를 검토하겠다. 이 송영무 장관을 시켜갖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육군의 이 대대적인 축군 축소 작업을 감행하는 모습입니다. 국제해적 시진핑이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기 위한 개헌에 있어서 찬성률 99.8%를 유지했습니다. 이 배경은 비밀 투표가 아닙니다. 공개 투표입니다. 횡설수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결이 진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는 26개의 투표함이 설치됐다. 그러나 가림막을 친 비밀 기표소는 없었다. 전국 인대 대표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용지에 찬반을 표기한 뒤 순서에 따라 걸어나가 투표함에 넣었다. A4용지 크기의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그대로 넣어야 했다. 찬반 표기가 주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의 공개 투표였다. 시 주석이 투표용지 찬성에 표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해적 시진핑이가 이렇게 공개 투표로 99.8%를 얻은 겁니다. 시 주석이 국가주석에 취임한 2013년 전국인대에서
사안에 따라 반대표가 적잖이 나왔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509표의 반대, 뭐 이렇게 해서 반대표가 있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해지자 반대표가 다시 실종되었다. 전국 인대를 거수기, 고무도장이라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독재, 일당 독재, 1인 독재, 이 시진핑이 투표도 이제 A4 용지에다 써서 접지 않고 보여줘야만 하는 이 짓을 통해 갖고 이놈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국제 해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국제 해적 시진핑이가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중국 한반도 평화 후원자 돼야 이렇게 썼는데 개똥이다 이렇게 쓰는 놈 니도 참 한심한 놈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사드 보복한 해적 그렇게 해서 이 시진핑이 시대가 열리면 이제 김정은이를 통해서 땅굴 전쟁을 일으켜서 또는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핵을 보유해서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시진핑, 문재인, 임종석 이런 여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광고가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땅굴에 대비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번 각급 주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따라서 대한민국의 탄약고, 예비군 탄약고는 또 우리 군의 탄약고는 북계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습해갖고 장악하면 북계군 거죠.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각급 관공소,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유비묘한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지킵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군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본분입니다.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핵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땅굴 대비는 대한민국 군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육군 대장들과 또 정보본부의 군사정보부장 이자들은 반역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건드릴 수 없는 국방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국방장관의 고유의 권한이고 합참의장 군 서열 1호로서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성주 장군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님. 자, 왜 무슨 이유로 임종석과 문재인과 각을 세웁니까? 안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땅굴에 대해서도 저 육군 대장들, 저 나쁜 반역자들,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머저리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자들, 이제는 너희들은 바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2018년 3월 13일입니다. 이제 동백꽃이 만개가 되었습니다. 꽃봉오리는 보이지 않고 활짝 핀 꽃만 보입니다. 이제 3월 13일인데 한 일주일 후면은 동백꽃이 다 질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사한 봄날 이 봄꽃을 바라보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 조선일보입니다. 시진핑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시진핑 전인대중 정의용과 면담을 했다. 한중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 트럼프 김정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정의용이 양제츠 왕이도 만났다. 혼밥 등 홀대 논란 불거졌던 문재인이 방중 때와 달리 환대를 해줬다. 이게 시진핑, 해적 시진핑의 이중성입니다. 자, 이 시진핑은 사드를 반대했고 무역 보복을 했고 박근혜 탄핵의 배후가 됐던 자가 이자입니다. 그리고 정의용이 하는 한 배를 탔습니다.
2월 27일 Y9 전투용 정찰기를 작전 해역 이제 동해 앞바다까지 끄집어들여 갖고 정찰을 하게끔 해줬던 안보실장입니다. 공역 진입 공범이고 한북, 미러, 동반자 공동 웅면치를 견인하는 세력들입니다. 시진핑과 면담하고 양재처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는 오찬을 하고 왕위 외교부 장관은 만찬을 했던 정의용의 이례적인 환대를 하고 있는 시진핑 황제를 봅니다. 남북미 대화 급진 전에 몸단 중국 방북 방미 결과를 들었다. 한북 중러 동반자 북한 1993년 NPT 탈퇴 선언 뒤 중류 지원받고 잔류를 했지만 2003년 사찰 요구하자 재탈퇴를 했다. 그래서 알만 쏙 빼먹고는 버렸다. 2005년 핵무기 포기 9.19 합의를 했는데 다음에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약속을 깼다. 전문가 정상회담 낙관 안 돼. 이걸 하루아침에 버릴 리가 없죠. 600조를 줘라 700조를 줘라 그것도 떼먹고 핵폐기는 안 할 놈이 김정은이고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25년간 위기와 합의와 파기와 위기 이 악순환된 북한 핵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93년 3월 12일 북한 NPT 탈퇴 선언 1차 북핵 위기가 93년 3월 12일 날 찾아왔습니다. 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합니다. 2003년 1월 북한 NPT 탈퇴 2차 선언을 합니다. 2차 북핵 위기가 2003년에 다가왔습니다. 2003년 8월 6차 회담을 개시했고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이 나갔습니다. 2006년 10월 1년 뒤죠. 10월 북 1차 핵실험을 합니다. 2012년 2월 미북 2월 29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2012년 4월 북헌법 전문의 핵 보유국을 명시합니다.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을 합니다. 2018년 3월 5일 남북 3호 합의를 합니다. 4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2018년 3월 9일 미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합니다. 여적 사기꾼 왕위 찬탈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가 NLL 논란 빚은 14조짜리 14패키지 이게 2007년 노무현 김정일 합의사항입니다. 14패키지 공동운명체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미항전, 반미, 그 다음에 미군 철수 이것을 위한 공동정선이 이 시진핑과 정의용, 임종석, 문재인이 그리고 양재처 왕위와 함께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통해 북생각 듣는 중국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저는 뒤에다 깨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들을 건 다 듣고 앉아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고노회상 서훈에 김정은의 대일 메시지 있나 물었다. 서훈 방일 오늘 아베와 만났다. 정의용 중국서 곧바로 러시아로 날아간다. 중국러에 올라탄 항미 여적들, 반미 여적들, 미군 철수 여적들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유세장에서 지금은 나이스 해야 한다. 김정은 야유, 김정은에 대한 야유를 만류했다. 미 행정부 백악관 주요 인사들 미북 대화 힘싣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구체 조치 발언에 회담 위한 새 전제 조건 혼선일자 문우신 부대변인 방송 출연에 추가 조건 없다. 대화 원칙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졸속 회담 추진 비판에 트럼프 연극하는 거 아니다. 옹호하고 나섰다. 저는 트럼프의 병좌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 이 모든 사관학교에서는 병자 궤도야부터 가르칩니다.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와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또 정의용이와 서훈이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핵위기 25년 북한 선물만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 매번 합의를 뒤집었다. 다시 꺼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준비하는 남북정상회담 경합 카드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대북 경협 구상 14선언 2007년도 10월 4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자. 북한 해주 경제특구 서해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을 설정하자. 안변 남포 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하고 경의선 화물철도를 재개하자. 백두산 서울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관광을 하자. 여기 서해 평화 협력특별지대는 NLL을 폐지해야만 가능한 거기에다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해 및 러시아 서해와 중국 있는 에너지 자원 물류 교통벨트를 구축하자. 이것을 이 사기꾼 문재인이가 들춰내고 있습니다. 저 핵을 그다음에 ICBM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이 사기꾼 문재인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공약 등 통해 노 정부 때의 14선언 이행을 공언했고 군사 긴장 완화하고 경협 가능하다는 서해 평화협력지대 사업이 핵심 NLL 포기 논란으로 시끌었는데 그 짓을 또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경협은 국제제재와 상충되는데 향후 미북 대화 봐가며 결정돼야 이것은 미국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이놈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놈은 이놈 저놈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놈은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찬탈한 놈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놈 저놈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라고 하지 문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정권 차원 아닌 국가 차원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 한반도 운명이 걸려있다. 네 운명도 걸려있다. 패럴림픽 중계방송 늘려달라. 문재인이 김정은이 한라인 실무협의 곧 개시 정상회담 전에 통화할 것 개똥이다. 이미 이게 지령 라인이고 이미 구축된 지 오래다. 그리고 이 지령을 통해 갖고 모든 것을 이 문재인이는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 노스코리아의 스파이가 되고 집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3월 13일 화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대북제재 발빼면 북한 비핵화 물 건너간다. 중국은 비핵화 물 건너가게끔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가짜가 아닌 진짜 비핵화로 움직이려면 중국이 끝까지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 북한 전체 무역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도에는 91.3%, 2016년에는 92.7%였다.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제재는 효과가 없다. 북한이 이번에 대화에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이 작용했기 때문이고 중국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국제적인 제재 협조에 동참했기에 가능했다. 올 들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를 원하게 된 건 중국의 도움이 컸다고 한 것이 인사치레만은 아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한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설사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를 결심했다 해도 대북 제재 전선이 무너지면 마음을 바꾸게 된다. 김정은에게 핵 유혹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3월 13일 화요일자입니다. 정의용 만난 시진핑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정의용이 중국 노력 덕분에 국빈 방한 초청 이루어졌다. 소훈은 일외상 회동 오늘 아베를 만났다.